안녕하세요. 아이비 더 탑 지리 강사 홍다솜입니다. 오늘은 아이비 지리를 선택하게 된다면 꼭 이수해야 할 과정 중 하나인 인터널 어세스먼트, 줄여서 I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A는 대략 2,500자 정도를 써야 하는 연구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 지리에서 IA는 SL에서는 25%, HL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IB 지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꼭 IA에서 반드시 좋은 점수가 나와야 합니다. IB 지리에서 IA는 다른 과목의 IA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는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불리는, 즉 기존의 책이나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IA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거기에서 수집한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IA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IA를 디자인할지, 그리고 어떠한 분석 방법론을 사용할지 등등이 모두 학생의 선택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 수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 그래프와 같은 비주얼적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인데요. 2,500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매우 긴 리포트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 수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적절하게 리서치, 설계에서부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리고 단어 수까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리에서 주제 선정은 다른 과목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현장 답사를 다녀와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현장 답사를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주제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직접 주제를 정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의 IA에 비해서는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은 크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정해진 주제에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분석을 얼마나 정교하게 진행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IA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답은 IB에서 제공하고 있는 루브릭에 있습니다. 지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들과 다르게 친절하게도 각 루브릭에서 각 크라이테리아마다 얼마만큼의 단어 수를 써야 하는지 역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 수가 바로 각 부분의 중요도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루브릭에서 배정하는 단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채점관이 생각하는 중요도 역시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루브릭을 보시면 무려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난잡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스트럭처를 잘 따라와서 잘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크라이테리아별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을 차지하고 있는 크라이테리아 A는 리서치 퀘스천과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 퀘스천을 잘 설정해야만 우리가 자료의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설의 검증까지도 잘 정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서치 퀘스천을 설정할 때 있어서는 너무 범위가 넓지도 좁지도 않게 설정해야 하며, 또한 실러버스에서 나오고 있는 토픽과 나의 리서치 퀘스천을 잘 연결해야만 합니다. 지리 IA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실러버스에 나와 있는 Geographical Concept과 Theory를 나의 리서치 퀘스천과 하이포테시스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유념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리 IA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Geographical Context를 적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필드워크를 수행했었던 장소가 어떠한 지리적 맥락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필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손으로 지도를 직접 스케치하고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그림에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물론 구글 맵이나 다른 새틀라이트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의 필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순히 나의 필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도에서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필드가 가지고 있는 장소적 특성을 잘 적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한국인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과 미국인들이 음식을 선택하는 방식이 매우 다르겠죠. 이것은 음식 선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각 장소별 특성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리서치 퀘스천을 내가 직접 앤서링하는 이 장소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장소가 왜 나의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적절한 앤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인지 등에 대한 논리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학생은 큰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스스로의 가설을 세워주어야 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러버스에서 나의 가설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러버스에서 나오고 있었던 지오그래피컬 티어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매우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라이테리아는 사실상 아이의 첫 걸음이자 채점관이 학생에 대한 혹은 보고서에 대한 인상을 처음으로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메소드를 사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요. 크게 데이터 컬렉션, 분석의 방법, 그리고 이 분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지표 등을 활용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러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사용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굳이 왜 이러한 장비를 활용했는지, 혹은 내가 왜 이러한 인덱스를 활용하였는지, 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A에서의 핵심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내가 사용한 메소드가 바로 이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매우 적합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파트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C는 총 6점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선 부분들보다는 더욱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라이테리아 C의 경우에는 우리가 컬렉팅한 데이터를 프레젠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단순히 테이블을 통해서 수치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퀄리티를 프레젠팅하는 것이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Written Analysis는 지리 IA 크라이테리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 8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크라이테리아 C에선 데이터를 어떻게 프레젠팅하는 것이 중요하였다면 이 부분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내가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크리티컬한 퍼스펙티브로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표, 그래프, 스케치, 지도와 같은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필드워크에서 가져왔었던 데이터를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나의 하이포테시스를 채택하거나 기각하기에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학생들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 지오그래피 실러버스 바깥에 있는 이론이나 아니면 시각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오그래피 I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러버스와의 커넥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외부의 이론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러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크라이테리아 2에서는
앞서 학생들이 진행하였던 분석들과 결과를 요약하는 컨클루전 파트입니다. 총 2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략하게 앞선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밸류에이션 파트는 총 3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크라이테리아에서는 자신의 IA를 다시 돌아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나의 IA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함의, 그리고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리티컬한 퍼스펙티브에서 잘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많은 학생들이 IA에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는 반면 단점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고친다면 미래의 리포트는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오그래피 IA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크라이테리아가 존재하고 각 크라이테리아가 요구하는 내용들을 적확하게 작성해 주는 것이 관건인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IA를 어려워하곤 하는데요. 저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설명의 영상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